아마 치매 예방이라는 네 글자 때문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나 혹은 내 소중한 가족이 기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의사인 저 역시 제 아버지를 보내드리며 뼈저리게 느꼈던 감정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려움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0분을 투자하시면 앞으로의 10년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이 영상 하나에 전부 눌러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평생을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유건국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시면 5년 뒤,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한 스승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꼿꼿하고 총명하셨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폭이 좁아지고 신발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시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느려지는 발걸음은 뇌의 생명선이 짧아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라는 것을요. 결국 그분은 당신께서 평생 가르쳤던 제자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다리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고 칭찬 한번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단단해진 아버지의 손은 아픈 데가 있어도 절대 내색하는 법이 없으셨죠.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으며 저희 5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렇게 강산 같던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세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의사 아들이었지만 정작 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신호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좋은 약, 유명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 석자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후회합니다. 그때 왜 아버지의 다리를 먼저 봐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 걸음걸이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후회를 하는 아들들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환자분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과 차트를 보기 전에 그분들의 걸음걸이와 허벅지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유독 치매의 진행이 더디거나 맑은 정신을 오래 유지하셨던 분들은 비싼 약을 먹거나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어떤 형태로든 하체를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든 매일 시장을 걸어 다니든 그분들의 다리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이 무성하듯 인간은 하체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지병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뇌와 다리는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우리 몸의 뿌리를 제대로 활용하여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를 깨우는 스위치는 머리가 아닌 허벅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그저 머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뇌세포가 힘을 잃는 진짜 시작은 바로 다리가 약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에서 나오는 이로운 호르몬도 함께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실에서 뵌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다리 힘이 먼저 빠지기 시작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속도가 3배, 4배나 빨랐습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다리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75세 김성호 어르신은 평생을 택시 운전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좁은 운전석에서 수십 년을 보내신 거죠. 그분께서 제게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더니 이제는 소파에서 한번 일어서는 게 큰일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 자꾸 눕게만 되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그분의 세상은 점점 거실 안으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뭘 짚지 않고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 녀석 유치원 발표회에도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씩씩하다고 어깨를 다 주물러 주더군요. 그 말씀 속에는 잃어버렸던 가장의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바로 팔걸이가 없는 튼튼한 식탁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팔짱을 낀 채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딱 5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숨을 내쉬면서 일어나고 들이쉬면서 앉는 것처럼 허벅지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서너 번만 하시거나 손으로 식탁을 짚고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증은 운동을 멈추라는 우리 몸의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인 허벅지를 혹시 녹슬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2번째, 정신줄을 붙잡는 가장 간단한 훈련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최고의 정신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것이 노화입니다. 실제로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의 뇌 건강을 예측하는 놀랍도록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72의 최은자 어머님은 뜨개질이 유일한 낙이셨지만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 때문에 바늘의 실도 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방 안이 빙 도는 것 같으니 뜨거운 국그릇 하나 옮기는 것조차 겁이 나요.
일상의 모든 움직임이 공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머님께는 설거지를 하실 때나 텔레비전을 보실 때 싱크대나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3초를 버티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30초도 거뜬히 버티십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에게 줄 예쁜 목도리를 직접 떠서 오셨더군요. 이제 어지럽지 않아서 다시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양치질을 하는 3분 동안 세면대를 한 손으로 가볍게 짚고 한 발씩 번갈아 들어 보십시오. 시선은 정면에 있는 한 점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뇌를 깨우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객기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바닥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주변에 짚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언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해 보셨습니까? 세 번째, 종아리는 뇌로 총명탕을 쏘아 올리는 펌프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탁해진 피를 다시 심장을 거쳐 머리끝까지 힘차게 올려 보내주는 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머리가 자주 멍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바로 이 펌프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뇌에 깨끗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80살의 박동건 아버님은 평생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문단을 채 읽기도 전에 집중력이 흩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글자를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 신문 보는 재미를 잃어버렸지. 머릿속에 맑은 샘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가득 찬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20번씩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아버님께서는 신문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야. 이걸 하고 나면 머리가 창문을 연 것처럼 시원해져. 요즘은 다시 신문 정독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쿵 하고 찢지 않게 아주 천천히 내리십시오. 딱 10번만 반복해도 종아리가 후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점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효과를 2배로 만듭니다. 이때 너무 빠르게 반복하면 오히려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에 올라갔다가 넷, 다섯에 천천히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뇌에 깨끗한 피 대신 탁한 피가 고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네 번째, 몸이 굳으면 머리도 함께 굳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몸통과 상체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면 폐가 짓눌려 숨을 깊이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숨을 얕게 쉬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몸의 유연성이 곧 뇌의 유연성인 셈입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신 78의 윤 교수님은 목이 뻣뻣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 누가 뒤에서 불러도 몸 전체를 돌려야 하니 내 자신이 참 늙고 둔해졌다는 생각에 우울해져. 목과 어깨의 통증은 자신감마저 앗아갔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수건의 양 끝을 잡은 채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라도 좋으니 틈틈이 굳은 등을 펴주시라고요. 2달이 지나지 않아 교수님은 이제 운전할 때 고개만 돌려도 후방 시야가 다 보인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몸이 펴지니 마음까지 펴지는 기분이야.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세우고 양팔을 위로 쭉 뻗어 10초만 버텨보세요. 날개뼈 사이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허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뇌로 가는 혈관의 길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반동을 주거나 무리하게 허리를 비틀면 안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쉬어본 것이 언제이십니까? 5번째, 이것은 오늘 여기서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운동이 우리 몸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몸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뇌가 한 번에 2가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초기 인지 저하 환자들에게만 조용히 권하는 방법이지만 오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퇴직한 은행 지점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100부터 거꾸로 3씩 빼면서 숫자를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걷는 건 쉽고 숫자 세는 것도 쉬운데 이걸 같이 하려니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2주일만 매일 3분씩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일 뒤 그분은 이제 이게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어요. 머리가 젊었을 때처럼 유연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단기 기억력 검사 점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는 횟수가 줄었다며 기뻐하셨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손뼉을 치거나 1부터 20까지 소리 내어 숫자를 세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삐걱거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뇌가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잠들어 있던 뇌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다만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지럽다고 느껴지면 즉시 숫자 세기는 멈추시고 제자리 걸음만 천천히 하시면서 호흡을 고르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시 걷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따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는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 허벅지를 깨우고 한 발로 서서 정신을 붙잡고 까치발로 뇌에 피를 보내고 굳은 몸을 펴 뇌의 숨길을 열어주고 마지막으로 걷기와 생각을 함께하며 몸과 뇌를 연결하는 것. 이 5가지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의 기억과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쌓아도 성문 안으로 독을 들여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뇌를 조용히 병들게 하는 최악의 음료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유혹 설탕 음료입니다. 여기에는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식후에 즐겨 드시는 믹스커피가 포함됩니다.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과도한 설탕은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고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뇌로 가는 깨끗한 물길에 끈적끈적한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한 잔만 줄여 보십시오. 그 한 잔의 변화가 뇌 혈관을 지켜낼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척하는 가짜 음료, 다이어트 탄산입니다. 설탕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의 장 건강을 해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그 신호가 고스란히 뇌로 전달되어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속이 편해야 머리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과일에 좋은 탈을 쓴 과일 주스입니다. 몸에 좋은 과일을 갈아 만들었으니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모두 제거된 주스는 사실상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혈당을 아주 빠르게 치솟게 만드는데 이렇게 혈당이 널뛰기를 반복하면 우리 뇌세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보약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고요. 오늘 배운 동작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번만이라도 의자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꾸준함의 첫걸음입니다. 이 정보가 진심으로 와닿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 친구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억과 존엄을 지켜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지혜를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은 오늘 의자에서 일어서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총명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